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은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자기는 0.25%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이 긴축 우려를 좀 완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 후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인 0.25로 끝날지 빅스텝으로 갈지 그거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연은 총재의 발언들은 시장에 상당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맞다, 이런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계속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2월 서비스업 PMI 지수, 비제조업 지수죠. 55.1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금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뭐 해석하는 어떤 투자가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서요. 좀 더 시장을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긴축이냐 완화냐 뭐 이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6%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6%대의 인플레이션이 2%까지 목표치를 제시한 연준의 어떤 목표치까지 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누리엘 루비니가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본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2008년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고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와중에서도 시장에는 자꾸 희망의 회로를 돌리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 고용지표가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아마 나올 겁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번에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4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6.4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둔화를 더 둔화시키겠는, 둔화를 계속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날 6.4가 나오면서 전달 6.5보다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둔화가 이제 정체돼서 반전이 되는 이 싸움이죠. 유로존은 지난주에 8.5%가 났죠. 그동안 완화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제롬 파월 의회 증언도 있네요. 이번 주 10일 사이에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연준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죠. 웬만하면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연준의 모습이라서 뭐 어떻게 발언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가오는 FOMC 회의 때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 연준의 행보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주말에 중국에서 발표가 하나 있었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그러니까 재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인대인가요? 거기서요. 5%를 제시했어요. 5%.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5%라는 숫자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나 보면 1991년도. 1991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5%라는 그 경제 목표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연결된 경제 구조가 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5%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리오프닝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다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이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나스닥이 1.57%, 다우가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은요, 빠질 때는 별로 덜 빠지고 오를 땐 참 빨리 올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보시면 빠질 땐 정말 막 천천히 빠지죠. 뭐냐면 국채금리가 막 오를 때는 방어를 하다가 국채금리 내려오니까 한 방에 올라와 버리는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이 미국의 특징이다. 뭐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게 20일선이에요. 20일선. 20일선 우하형으로 떨어지고 있죠. 거기 딱 갖다 붙이고 끝났어요.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21선에 갖다 붙이고 끝났죠. 그러면 와,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오늘 많이 오르겠네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업종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도 22선에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차트의 키높이는 같은 상황이 아니냐. 차트의 키높이가 같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상승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먼저 상승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차트의 키높이는 똑같아요. 22선은 누웠고 22선까지 갖다 붙였고 나스닥 다우. 그래서 사실은 미국보다 우리가 좀 하루가 앞섰던 상황에서 그동안 미국이 잘 안 빠졌었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된 거로 해석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차트로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같은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요, 6만원 턱걸이 중입니다. 6만원.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에 있습니다. 6만 500원. 계속 싸움 중에 있죠. 코스피는 22선까지 갖다 붙인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삼성전자는 더 벌써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1월 반도체 재고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265%. 근데요, 이 265%가 언제적과 비슷하냐면요, 1997년 3월. 그러니까 벌써 얼마? 25년 전? 그렇죠? 25년 전에 재고율이 288%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알게 하는 거죠, 이 재고율이. 이 재고율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삼성전자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외국인들이 막 사서 끌어올렸지만,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외국인들은 개인으로도 물량을 바꿔서 나갈 수도 있다, 이건 모른다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고율이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겠냐. 오늘은 미국 시장의 상승이기 때문에 뭐 상승 출발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차트의 키높이가 같다면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특히 장기 이평선들을 이탈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40일선도 있고 200일선도 있고 다 이탈하면서, 200일 아직 이탈 안 했네요. 90일선은 이탈했네요. 90일 이탈하려고 하면서 200일마저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시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신용융자가 13%가 증가했대요. 이 신용융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코스피 신용융자가 2%가 느는 사이 코스피는 13%가 늘어서 지금 8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스닥의 일부 업종에만 이 시세가 몰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코스피는 그냥 어설프게 올랐는데 코스닥만 막 1.2%, 2%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벼운 시장을 먼저 팔고 그다음 무거운 시장을 나중에 파는 게 시장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시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물량을 파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개인들은 지금 많이 몰려갈 수도 있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방향성이 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선물방을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실 분들은 아침부터 하니까요,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